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김대복 대표입니다. 1월 15일 국내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 약화로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오랜만에 매도로 전환했는 것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저께 이어서 연속적으로 단기 조정의 흐름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시가 영역을 지켜주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겠고요. 내일 위클리 옵션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변동성이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보기 이전에 지금 김대복 대표의 리치튜브 구독 회원이 아니신 회원들은 구독하기나 알림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만들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적으로 오늘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지에 관광을 제재에 대한 검토를 완화한다는 이런 방침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금강산 관광을 지금 현재 유효했는 금강산 관광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한창을 비롯한 대북 관광 관련주들, 금강산 관광 관련주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이 흐름을 인정해 줄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관건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제 신변 안전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북한의 비자 발급 시 방북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약간의 진전될 개연성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비록 이제 한창이나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종가에서 밀리긴 했지만 결국은 재차 위로의 변화를 가져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좀 이제 확산이 되면, 관광이 가게 되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죠. 따라가는 게 이제 철도이고 이런 것 쪽인데, 관광이 올라가면 대북 관련주들은 철도나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오늘 저녁에 이제 1단계 무역 합의가 이제 서명이 남아 있는데, 이 서명이 사실은 이제 1단계 무역 합의가 될 거라는 것은 물론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안화 절상 여부, 이것이 계속 지속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여부, 이런 것들이 문구로서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 개방의 이런 흐름들의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을 가져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배제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셀더 팩트, 그러니까 유세 팔자는 심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하나 특징은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513개 종목이 올랐는데 하락이 279개 종목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의 IT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약세를 했다. 그래서 대형주가 조금 주춤하고 중소형주로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고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 바이오주들이 공격적으로 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근데 상승 종목이 715개 종목이라는 것은
코스닥도 지금 보면 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것이 대형주가 쉬는 기간에 소형주가 바톤을 잡아가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순환매의 어떤 숨고르기 장세 이런 것들로 연출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여기에 갭을 이제 오늘 메웠죠. 오늘 메웠고 아래로 이제 5일선이 강하게 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이 5일선이 21선을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있는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5일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지면 시장은 무엇을 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상승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상승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일봉상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있을 때는 5일과 일봉상의 위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가격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뛸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5일선에 근접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른 이런 자리 5일선이 가파른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깨는 자리가 매수의 자리죠. 이럴 것을 하이 데드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내일도 매수이다 이렇게 보고 윗단은 이미 지금 현재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위로 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갱신할 개연성이 굉장히 염두에 두고 매 포인트를 잡고 내일 만약에 그 대형주 섹터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5일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었던 것이 반도체나 지금 이런 쪽이라고 보면 오늘 빠졌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LG이노텍 등의 반도체 관련들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전략 여전히 저는 뭐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흐름은 코스닥의 시장 흐름들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이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저께 685, 오늘 679, 685에 대한 고점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다른 점은 코스피의 5일선과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거의 평행이고 20일도 평행이에요. 자, 이런 평행인 자리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있던 변화의 스탠스는 일봉에서 나타나는 거죠. 일봉의 어떤 그 각도에서 나타나는데 일봉의 각도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일도 오히려 저점 매수이다. 오늘 시장 흐름이 아래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패턴상으로는 그 직계형이죠. 직계형이다. 지금 보면 이렇게 그 아래 꼬리가 이쪽 꼬리와 비슷하거나 위쪽이 더 최신 것이 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직계형의 패턴이고 이러한 흐름은 위로의 변화를 줄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보다는 지금 현재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최근에 이슈가 일고 있는 것들이 뭐죠? 지금 현재 대중국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전략이 좋겠고 내일도 679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6일 단기 및 끝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이고요. 유진테크는 반도체 장비 업체이죠.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제조하고 특히 이제 그 액정 화면 장비 중심으로 수출하는 회사인데 뭐 대체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금년도의 실적이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의 실적이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면 전공정 장비 업체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특히 전공정 장비에서
그 틴 필름을 형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고 지금도 상승의 추세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보다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수익률 게임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테크는 18,000원 이 자리에서 17,500원까지 매수하시고요. 상단을 22,000원까지 열어두시고 하단을 16,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매수 공략인데 단기 및 스윙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에코마이스터입니다. 에코마이스터인데 에코마이스터는 뭐 지금 현재 그 기계류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회사의 그 시장의 회사의 업황은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적자의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나 부산교통공사 등의 어떤 이 철도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남북 그 협력을 독자적인 영역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관련과 그러니까 관광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철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관광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올랐고 오히려 철도 관련주들은 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 관련주들이 내일 순환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여기 보시면 12,000원대에서부터 3,000원대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 반정 줬다가 지금 이제 재차 이 저점을 지켜주는 자리에서 리바운딩을 했습니다. 이제 21선을 딱 올라탔지만 위로는 어떤 게 있죠? 위로는 6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24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4,770원에서 4,560원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6,000원 라인 여기를 목표치로 잡고 4,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단기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그 센트럴 모텍입니다. 센트럴 모텍은 자동차 부품 회사이죠.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요. 뭐 최근에 그 1월 그 6일 날에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려서 큰 수익이 났고 아직까지는 목표치 제시했던 3만 원대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 연초에 여기서 1월 3일 날 그 줬으니까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29,0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목표치를 3만 원 제시했는데 29,450원 찍고 밀었잖아요. 근데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알루미늄 컨트롤 암 이게 이제 국내 최대의 설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현대차하고 테슬라에 동시에 납품하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최대의 그 지난해 연말부터 최대의 어떤 세력의 이런 흐름들이 여기서 포착이 됐다면 지금도 흐름이 살아있죠. 왜? 오늘 가격이 종가상으로는 최고가입니다. 그것도 장 종반에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별로 없이 들으니까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3만 원에 근접하면 매도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아침에 떠서 나오면 오히려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26,400원에서 25,500원까지 매수하시고 24,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고 목표는 3만 원대 가는데 여기 보면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거래가 죽었거든요. 거래가 죽었는데 내일 시장이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오늘 이 저점 24,600원이잖아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이 종목은 당분간은 안 쳐다보는 게 좋아요. 왜? 이때 볼륨하고 지금 볼륨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륨이 만약에 세지면 단기적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지만 볼륨이 약해지면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주고 나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만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요. 그 아이즈비전입니다. 아이즈비전.
좀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죠. IG비전. 예, IG비전은 그 유선통신 서비스 업체이죠. 예, 또한 무선통신 서비스 업체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에 지금 현재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 1호 공약이자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2호 공약이 공공지역의 그 무료 와이파이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국 그 주로 터미널, 교통시설,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 전통시장 등의 전국 방방곡곡에 와이파이망을 5만 3천여 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IG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워넷이나 머큐리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전에 거래가 터지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안 터졌죠. 내일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는 뭐 따라서 갈 필요는 없고요. 5,550원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4,550원부터 4,300원까지 매수합니다. 이 종목의 네크라인이 이제 4,600원 이 자리에서 매물이 분명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물량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적당한 상승을 했을 때 따라가는 게 좋겠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가의 일정 부분을 매수를 하고 이 시가를 살짝 눌렀다가 눌림목에서 시가를 다시 회복해 오는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예요. 근데 시가가 떨어지고 나서 연속적으로 떨어지면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을 거고, 네크라인을 4,050원으로 가져가고 목표는 5,500원까지 가져가는 거다.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요. 거래가 연속적으로 터지면, 예를 들어서 오늘 260만 주가 거래가 터졌고 거래 대금은 1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몰캡이기 때문에 650억짜리의 스몰캡이니까 이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 거래가 연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여부를 잘 체크해주고, 머큐리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오히려 파워넷은 강했단 말이에요. 요로 상대적으로 같이 비교하면서 매 포인트를 잡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 김대국 대표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2020년도에 가장 이제 핫한 섹터를 지금은 미래차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등의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 지금 현재 사드를 배치하고 나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의 단체 관광객을 지금 현재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이번에 5천 명이 최대한 지금까지 사드 이후에 단일 행사로 최고로 많은 인원이 관광객이 방한했고, 그것이 이제 기점으로 해서 대시 올라갔다. 그런데 2017년 3월 이후에 그 단체 관광객을 막았던 것을 일단 풀어주는 이런 조건으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게 시진핑 방한과 연관이 돼 있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반기는 최소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 거래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물론 뭐 조금 올라온 것도 있죠. 여기 거래를 보면 거래가 안 죽고 있죠. 거래가 안 죽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 보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16,700원, 16,100원까지 매수하시고요. 1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고 위로는 23,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 단기 및 스윙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SM이나 JYP 아니면 지금 현재 YG엔터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매기가 들어가고 있고 키스트가 조정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의 시장 흐름들은 이번에 지금 현재 한한령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대형주가 아니라 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쪽에서 매 포인트를 일정 부분 잡아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하고 어제 시장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약간의 조정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상승의 기조가 갖고 있다는 데서 조정이 나오면 그만큼 먹을 폭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시했던 전략이나 종목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이런 사랑합니다라는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고 그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계속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 주 2 내지 3회 정도로 여러분들과 같이 교감을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은 결과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직까지 뭐 특집으로 방영되는 이런 그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번 내지 2번 정도 더 보셔가지고 금년도에 여러분들 꼭 성공하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성공 투자 되세요. 사랑합니다.